자, 안녕하셨죠? 벽강입니다. 자, 육친론 기초 강의. 오늘은 이제 겁재라고 하는 십성, 그죠? 육친행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비견이라고 하는 그 십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육친적 의미를 해석해내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자, 오늘은 그것과 이제 비슷한데요. 다만 음량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목일 경우에는 이제 비견이면 같은 간목,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인목을 봤었죠. 그런 걸 비견이라고 했다면 겁재는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간목이면 이제 천간에서는 을목을 겁재라고 하고 지지에서는 묘목을 겁재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단지 음량만 다를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해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또한 비견에선 설명하지 않았던 이런 양인과 음인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또 등장합니다. 겁재가 이 겁재적인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부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 때 이 겁재를 우리가 겁재를 육친적으로 해석할 때 많은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보통 뭐 재성이라든지 관성이라든지 뭐 식상 이런 것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이해하는데요. 실제로는 비견겁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주에서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사주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특히나 이 겁재가 이렇게 다양한 이름의 양인과 음인이라는 의미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세분화해서 정립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제 좀 깊이 있는 육친적 해석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요. 그다음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격국 같은 것을 공부할 때도 매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때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이제 공부에 나가실수록 도움이 많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물을 빼앗는다. 이름서부터 좀 이렇게 좀 반갑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겁할 때 이 겁자가 빼앗을 겁자에 옆에 있는 그 제자가 재물 제자니까 재물을 빼앗는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보통 그래서 우리가 그 육친을 흉성과 길성으로 나누는데 길성은 좋은 것, 그다음에 흉성은 좀 안 좋은 것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나눠서. 그러니까 겁재는 비견과 이제 음량만 다를 뿐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흉성의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일간의 입장에서는 재물을 빼앗아 가니까 좋지는 않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겁재의 그 속성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보고요. 이어서 이제 양인과 음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또 판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겁재는 재물을 빼앗는다. 그래서 이름서부터 빼앗을 겁자에다 재물 제자를 썼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탈재, 그죠? 재물을 빼앗는 탈재의 요소가 비견보다도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내 재물을 빼앗아 가니까 이제 흉성의 흉한 개념이다. 그래서 길과 흉으로 나눈다면은 흉 쪽에 더 가깝다. 흉 쪽에. 그래서 흉성의 어떤 육친적인 해석이 더 많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일간과는 오행이 같고 음량이 서로 다르죠. 음량이 다른 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목일 때는 이제 을목이고요. 그럼 지지에서는 묘를 보게 되면 이게 겁재가 되죠. 자, 육친적인 의미에서는 비견에서는 형제, 자매, 친구, 동료, 경쟁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겁재는 이제 같은 형제나 형제 자매가 이제 주로 이제 남매나 그래서 이성의 이런 형제 관계죠. 그래서 이제 오빠면 여동생, 또 여자면 이제 누나, 동생 뭐 이렇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오빠, 누나 뭐 이런 개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인의 개념이 많습니다. 애인이라는 거는 왜 그런 의미가 들어가냐면 일단은 배우자로 성립이 되기 이전의 모습이죠. 애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데이트를 많이 합니다. 데이트. 서로 알아가면서 즐기고 서로 사귀어가는 단계에서 이 데이트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어찌됐든 당사자들 간에 어쨌든 어떤 재물의 지출이 발생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애인이라는 개념이 곧 이성 친구라는 개념이
곧 이 내 재물을 소모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죠. 소모, 지출.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해석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는 이성 친구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기가 많을수록 이성에 대한 친구들이 많다면 남자든 여자든 대체적으로 재물적 지출이나 소모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겁재의 작용력이 곧 재물을 빼앗아 먹는 요소가 된다. 자, 이런 데는 여기에는 이제 배우자를 득하고 나서 얻은 다음에도 그러니까 결혼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뭐 예를 들어서 숨겨놓은 애인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불륜 상대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러한 요소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결혼 생활에 걸림돌 뭐 이런 의미도 약간은 반감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도 갖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라는 이야기에서 여기 비견에서 말하는 경쟁자보다 한 수 더 강한 라이벌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을 하는데 단순히 어느 정도 뭐 선의의 경쟁이라든가 그러한 좀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지고는 못 사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는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라이벌 의식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런 생각 이긴다. 다시 말하면 투쟁 그래서 이걸 통한 쟁취의 개념 이겨서 이긴다. 너를 꼭 내가 이겨서 뭔가를 얻어내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겁재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강력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육친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비견보다는 조금 더 활재의 요소가 더 강하고, 그 다음에 경쟁의식이라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한 수 위다. 이렇게 보시면 큰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겁재가 갖는 육친적을 해석을 할 때 그런 의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복잡해집니다. 이제 단순히 그러한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양인과 음인이라는 명리적인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들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데 여기는 좀 복잡한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설명드려야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겁재는 라이벌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벌이라는 것은 나와의 경쟁 상대인데 그러니까 당사자인 일간이 볼 때는 라이벌, 상대방을 내가 꼭 이기겠다는 어떠한 승부욕입니다. 그것이 비견과는 비교가 안 되죠. 훨씬 더 강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대방 라이벌을 경쟁 상대를 이기겠다는 경쟁 의식이 곧 투쟁과 쟁투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빼앗고 획득하는 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경쟁의 의식의 개념보다 월등히 높은 그런 경쟁 그런 심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럴 때 그러한 경쟁 의식, 라이벌 구도, 그 다음에 투쟁과 쟁취의 의식은 언제 나타나느냐? 그건 천간에 있을 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지에 있을 때 이 겁재의 작용이 그런 의식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나 이제 사회궁인 월지에 이런 것을 놓았을 때는 특히나 특별히 양인, 음인 그런 속성이라고 이렇게 명리적인 용어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특히나 이제 사회궁에 놓일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양태가 그러한 과도한 경쟁 의식, 라이벌 구도, 그 다음에 투쟁 의식, 그래서 쟁취하고 빼앗고 획득하는 힘이 강하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속칭 양인 또는 음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교재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지금 몇 가지 네모칸 안에 제가 도표를 하나 해놨어요. 자, 보시면은 천간에 있을 때는 간목이나 을목이나 천간이 일간이 간목일 경우에는 당연히 천간 을목은 그냥 겁재입니다. 그냥
또 을목도 마찬가지로 간목을 보게 되면은 일간이 을목일 때도 이런 걸 겁재라고 하죠.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겁재적인 성향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그러나 이것이 지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이렇게 묘를 만났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양인은 우리가 양자에다가 칼인자를 씁니다. 양자에다가 칼인자를 쓰죠. 한자로. 그러니까 양의 칼 같으면 그런 한자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그 순양들이 싸울 때 그 뿔로 서로 부딪히면서 아주 목숨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가끔 우리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사진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그런 양의 온순한 의미가 없고 아주 무섭게 부딪히는 그러한 경쟁의 어떠한 모습, 이런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흔히 이런 것을 양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속칭 또는 양인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지지에서는 그러면 음간인 을목은 아까 양간인 간목이 묘를 봤을 땐 양인이라 했는데 음간인 을목은 이 겁재인 인을 봤을 때는 그러면 양인이라 하느냐? 자, 이것은 양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양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겁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음간은 또 그럼 양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요 밑에 제가 표를 정리를 해놨죠. 자, 양인은 지지에서 양간인 경우에는 지지에서 이 묘오유자 즉 갑병무경임인 요 양간의 경우에 이 간목은 묘를 보고 병은 오를 보고 무도 오를 보고 그 다음에 경은 유를 보고 임은 자를 보는 이제 12운 이게 이제 12운성상 왕지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자, 그럼 갑자기 12운성이 나왔죠? 자, 요거 이제 12운성은 나중에 배우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12운성의 왕지의 지지가 곧 양간한테는 즉 갑병무경임인 양간한테는 양인의 글자가 되고 이것은 겁재의 작용이 더 아까도 말한 대로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월지로 가게 되면 이런 투쟁의식이나 경쟁의식이 월등히 강해서 반드시 남에게 이기겠다는 그런 어떤 그 쟁취의식이 강해져서 투쟁에서 빼앗고 획득하는 그런 능력이 강하다. 그것이 이제 양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음간들은 양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양간은 양간한테만 붙는 게 양인입니다. 그래서 음간은 그러면은 그걸 음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12운성상에 또 왕의 글자가 붙는 게 아니고 왕지의 불자에 붙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전부 관대라고 하는 12운성상의 지지에 붙습니다. 자, 요것도 그냥 단순히 외워두세요. 나중에 12운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할 때 이제 이 부분도 설명이 되니까요. 일단 지금은 음간과 양간의 어떤 양인과 음인의 차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부 을목은 을정기신계죠. 그래서 이 을목은 진, 정은 미, 신은 술, 그 다음에 계수는 축 이렇게 전부 관대지에다가 자, 음인성을 놓는 거죠. 자, 음인은 그래서 양간처럼 강하진 않지만 왕지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양인의 속성보다 훨씬 부드럽고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한번 제가 이제 양인과 음인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후에 강의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러한 속성상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음간은 이런 양인의 속성처럼 경쟁의식이나 이런 쟁취의식이 없다고 인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음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음인이라고 해서 그것보다 훨씬 부드러운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게 되죠. 왜냐하면 다 이게 진술충미에 모두 토의 글자죠. 토의 글자에는 지장간에 들어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속성상 순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짬뽕되다 보니까
어떠한 투쟁 의식만 강력하게 나와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신념이 좀 떨어지게 되죠. 아무래도 의미는.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붙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양인은 오로지 왕지, 자기 기운에 가장 강한 그런 겁제의 12운성의 왕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무슨 경쟁의식, 그 다음에 이런 쟁취하는 그런 힘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여기에 있는 화와 토의 관계. 화토. 자, 여기서 한번 뚝 떼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병화는 5에서 양인을 놓고, 자, 그럼 무토도 5에서 양인을 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토는 진술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진짜 비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충미는 이게 겁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지에서 충미를 보게 되면 무토는 그냥 겁재가 되는 거죠. 양인은 특별히 이 오화의 정인에게서 양인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이 이제 병화가 오화에서 양인을, 겁재를 양인으로 놓는 것과 무토가 오화인 정인에서 양인을 놓는 속성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정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니까, 무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기토를 볼까요? 자, 여기, 자, 정화는 미토인, 여기에서 음인을 놓는다면 똑같이 기토도 미토에서 음인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술과 진과 술은 이게 이제 겁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충미는 희견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과 기, 요거는 병과 무에 대해서 서로 비견겁재가 차이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토, 미토는 음인이라고 부르고 무토 오화는 양인의 정인의 양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진술충미는 이런 관계로 비견겁재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이 겁재 하나 등장함으로 인해서 양간과 음간에 따라서 양인, 음인이 갈리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이러한 속성들이 전부 다르게 나타나서 매우 어려운 그런 해석, 육친적인 해석의 요소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초보 때 잘 이해하지 아니하면 이 비견 겁재, 특히나 이 겁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이 일단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겁재 이 육친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기본 개념에 이제 해석될 만한 요소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양인과 음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개념을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해석적인 부분은 이제 그쪽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 정립부터 먼저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겁재의 육친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또 연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벽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